당신은 왜 때때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사람 앞에서 위축되고 죄책감을 느끼나요? 왜 어떤 눈빛 하나가 당신을 몇 시간, 며칠 동안 괴롭게 만들까요? 이건 단순히 예민해서도 자존감이 낮아서도 아닙니다. 투사와 내사라는 심리적 메커니즘이 당신의 삶을 조용히 조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남의 감정을 내 것처럼 받아들이며 살아왔는지,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그것을 돌려주고 나의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투사는 자기 안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감정이나 그림자를 남에게 떠넘기는 심리작용입니다. 예를 들어, 사실은 내가 어떤 사람을 질투하고 있음에도 저 사람이 나를 질투해 라고 생각하거나 말하는 식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타인에게 전가해 자신이 아닌 타인을 문제 삼는 구조입니다. 내사는 반대로 타인의 감정, 평가, 기대의 시선을 무비판적으로 내면화하는 것입니다. 투사하는 사람이 너는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라고 말하면 내사하는 사람은 내가 뭔가 잘못했나 보다라고 받아들입니다. 실은 타인의 감정인데 그걸 자기 감정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투사는 내가 스스로 감당 못하는 내 감정을 남 탓으로 돌리는 것이고, 내사는 남의 목소리나 태도를 자기 감정으로 착각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이 투사한 것을 스스로 내사합니다. 그 사람의 내면이 혼란과 오해가 깊은 것은 당연합니다. 자기 감정이 아닌데 자신의 감정이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였으니까요. 문제는 이 두 가지가 어린 시절부터 무의식적으로 깊이 작동한다는 겁니다. 한 아이가 어른의 싸늘한 시선을 받습니다. 그 눈빛은 아무 말 없이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받는 건 나를 위협해. 나는 내 자유를 견딜 수 없어. 나는 내가 사라졌으면 좋겠어. 아이는 그 시선을 해석할 수 없기에 있는 그대로 내면화합니다. 아이는 반박도 경계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믿게 됩니다. 나는 너무 눈에 띄면 안 돼. 나는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드는 존재야. 내가 잘못한 게 분명해. 이게 내사의 시작입니다. 이 메시지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자기 검열과 죄책감, 자기 축소의 뿌리가 되어 성인이 되어서도 강한 기쁨, 사랑받고 싶은 욕구, 자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억누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 없이도 그 시선에 맞춰 살게 됩니다. 한때는 단지 눈빛이었는데 이제는 그 눈빛이 당신의 무의식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빛이 세상에 나오는 걸 스스로 차단하게 된 거죠. 그 시선이 아직도 당신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당신은 그 사람 없이도 그 사람의 감정에 맞춰 살아가게 됩니다. 어릴 때 그런 시선으로 그루밍 당하기 시작하면 그 아이는 시선의 노예가 됩니다. 눈빛 하나만으로 그 아이를 조종할 수 있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아도 시선만으로 이미 성인이 된 그 아이에게 너는 여전히 나의 통제 아래에 있어. 너는 내 감정을 무시할 수 없어.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속 괴로울 거야. 라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성인인데도 그것은 무의식 중에 내사합니다. 내사를 의식해서 걷어내지 않으면 성인이 된 그 아이는 여전히 그런 시선을 받으면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을 중심에 두게 되는 자동화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인데도 자신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남을 우선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신이 지금 그것을 인식한다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인식은 굉장히 큰 전환점입니다. 나는 시선에 길들여졌지만 그 시선은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 더 이상 그 시선에 반응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 가능해진 순간 당신은 그 사람의 심리적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첫 발을 디딘 거예요. 이 내면의 힘을 확장해보세요. 내 시선은 내가 돌릴 수 있다. 시선이라는 감각을 의식의 중심으로 회복시키는 연습을 해보세요. 내면에서 이제 내 시선은 내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 선언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심리적 지배에서 벗어나는 실질적 첫걸음입니다. 빛나고 싶었던 당신, 사랑받고 싶었던 당신, 더 이상 감추지 마세요. 이제는 당신의 눈으로 당신을 바라볼 시간입니다.